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일을 겪은 여자입니다. 저는 그냥 동생 하나 있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평범하게 자라왔고 그렇게 또 남들이 다 하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신랑과 저는 서로가 가장 힘든 시기에 만나서 누구보다 서로를 위해주며 힘들게 지내왔습니다. 신랑은 원래 운동을 했다가 어느 순간 기록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뒤늦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저도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함께 독서실을 다니며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독서실에 등록은 해뒀지만 저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인근 카페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신랑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달 만에 준비했던 시험에 붙었고 신랑은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 낙담하던 중 저희 지역에 환경 공무직 채용을 하는 것을 알고 신랑에게 알려주었고 신랑은 운동을 했던 기본 베이스가 있어서 그런지 합격을 하고 환경 미화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신랑은 새벽에 일을 하러 가고 낮에 퇴근을 하다 보니 비교적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집에서 작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중 하루는 제 동생이 집 보증금을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몇 달만이라도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집에서 집안일이나 강아지 케어는 본인이 도맡아서 하겠다고 사정사정하길래 신랑에게 의견을 물어보았고 신랑도 남는 방이 있고 하니 괜찮다고 허락해줬습니다. 너무 고마웠죠. 제 동생 일이라 저는 부탁을 당장 들어주고 싶어도 신랑이 불편할까봐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해주었고 그렇게 동생과 신랑과 함께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동생이 저희 집 강아지를 보고 싶어 해서 평소에도 자주 왕래하고 자고 간 적도 있다 보니 많이 불편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오고 나서부터는 술을 좋아하는 신랑과 동생이 매일 술판을 벌려대는 바람에 저까지도 휩쓸려서 술을 먹은 적이 많고 같이 외식을 간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게 또 재밌기도 했고요. 저희 집 강아지도 낯선 사람을 보면 짖기 바쁜데 제 동생은 좋아해서 사실 강아지가 혼자 있지 않아도 되어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랑이 퇴근을 낮에 하다 보니 낮부터 동생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고 저는 새벽에 동생과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신랑이 평소에는 낮에 운동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놀고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집에서 잔다고 쉬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신랑이 새벽에 일을 하다 보니 중간중간에 낮잠을 많이 자기도 하는 편이지만 그 정도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동생과 신랑이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는데 여름에 방충망을 해두고 창문을 열어두는데 퇴근하고 문 앞에서 하하호호 신나게 웃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리다가 제가 들어가면 어색한 웃음과 함께 경직되는 분위기를 느낀 적도 있었고 동생이 오고 초반에만 하더라도 동생이 잠시 자리라도 비우면 저랑 어떻게 해보려고 작업을 걸거나 동생 때문에 부부관계를 못할 때면 시무룩해 하던 신랑이 언젠가부터 관계를 먼저 하려고 하지도 않고 집에만 곧잘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부부 연차가 쌓이다 보니 소원해진 건가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저희 부부 사이에 자꾸만 끼어드는 제 동생을 보면 불쑥불쑥 이상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언니, 이번에 과일 맛있더라고. 내가 씻어줄게. 아니야, 내가 씻으면 돼. 그럴래? 그렇게 말하고는 신랑의 옆자리에 쏙 앉아버리는 동생. 그리고 제가 과일을 씻어가면 신랑의 옆자리를 양보 안 하는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앉아서 과일만 먹고 자리를 안 비켜주길래 제가 신랑의 반대쪽 옆자리로 가서 앉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한참은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는데 갑자기 제 동생이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해서 등을 두드려줬는데 아무래도 체한 것 같다며 울상이길래 다음날에 병원에 가라고 말하고 다시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동생이 체해서 토를 한 것뿐인데 신랑은 물까지 떠다주면서 동생을 극진히 챙겼고 저는 그 모습이 꼴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다음날이 주말이라 두 사람은 늦잠을 자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분리수거며 쓰레기 정리를 하는데
묶여진 화장실 봉지 사이로 툭 튀어나온 게 있어서 뭔가 하고 꺼내봤더니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그리고 선명한 2줄. 저는 신랑과 아이 계획이 없어서 당연히 제가 테스트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면 딱 하나죠. 당연히 남자친구도 없는 제 동생의 것. 야, 너 일어나봐. 아침부터 왜 그래? 이거 뭔데? 너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녀? 신경 꺼. 내일이야. 이게 네 일이야? 너 어쩌려고 이래? 유부남이야. 정리할 거야. 네가 미쳤구나. 뭘 정리하겠다는 거야? 애를? 남자를? 애를. 그 말을 듣고 헐레벌떡 달려온 건 다름 아닌 신랑이었습니다. 신랑이 집에 있는데 큰 소리를 내고 동생을 다그친 게 아차 싶어서 신랑에게 수습을 하며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신랑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애를 지우자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야? 여보 미안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던 건 아닌데 그래도 애를 지우는 건 아니잖아. 그치?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애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정말 미안해.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저 애가 당신 애라는 말이야? 맞아. 알고 보니 제가 야근을 하고 바쁘던 시기에 본인 식사를 챙겨주는 제 동생에게 마음이 갔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제가 없는 시간 동안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을 한잔 하기도 하고 강아지 산책까지 다니면서 데이트라는 데이트는 다 했었고, 심지어는 술김에 몇 번 잔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일로 신랑이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 동생은 몇 번 거절하다가 파트너 정도로 지내자고 해서 둘이서 제가 없을 때 관계도 맺으며 연인인 듯 연인 아닌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했습니다. 거기에 신랑의 말로는 동생이 임신 사실을 알고 신랑 몰래 아이를 지우고 관계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제가 쓰레기통을 뒤진 덕분에 이 내용이 알려지게 된 거라는 거였습니다. 아마 제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다음에 어떤 식으로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는 채 저는 마냥 희낙낙거리며 웃으며 지내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정말 부들부들 떨려오더군요. 이렇게 일이 밝혀지게 되자 신랑은 저에게 아이를 지켜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이혼을 하자고 했고, 제 동생은 신랑의 아이가 아니라면서 저에게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했지만 차마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한 신랑도 동생도 싫어서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과 함께 말 섞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서 그냥 조용히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따져 묻자면 소송도 가고 더 큰 금액도 오갈 수 있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이혼을 하고 난 뒤 신랑은 제 동생에게 아이를 이야기하며 결혼을 하자고 따라다녔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동안 시댁에서 아이를 많이 원하기도 했고 저는 그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미루고자 했을 뿐인데, 제가 미루고 나니 제 동생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가 하는 마음에 당시에는 마음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도 보기가 싫어서 혼자 다른 지역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얼마 뒤 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알려오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니 오기 싫어도 꼭 와야 해. 그래야 언니가 진실을 알 수 있어. 라고 몇 번을 말하더군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놈의 진실이 뭔지 한번 가보자 싶어서 그렇게 동생 결혼식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전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의 옆에 있는 남자가 당연히 제 전 남편일 줄 알았는데 처음 보는 낯선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결혼식이 끝나고 동생에게 이야기를 해서 물어보니 사실은 제 신랑에게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충격에 듣지 않으려 해서 자신이 말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다가도 제가 없으면 혼자서 이상한 망상을 하는 것 같았다고요. 그리고 결단코 본인과 신랑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초반에 신랑이 맛있는 배달 음식도 시켜주고 술을 한두 잔 한 것도 맞지만 신랑이 말한 그런 일은 없었다고요. 임신 사실을 당당히 말할 수 없었던 게 임신을 하게 된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고 바람난 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기는 했지만 유부남과의 연애라는 관계가 떳떳하지 못해서 이야기를 못한 것 뿐이었다고요. 그렇게 저에게 용서해달라며 우는 동생을 보며 정신병자였던 신랑을 욕해야 할지, 다른 유부남을 만나서 결혼한 동생을 욕해야 할지
이런 상황에서 가족을 믿지 못하고 이혼을 한 나를 탓해야 할지, 이혼해서 다행이라고 저를 다독여야 할지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그리고 여기에 제 전남편이었던 인간은 제 동생의 결혼 소식을 알고 난 이후로 거의 미쳐 날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생은 전남편이 무섭고 두려워서 신혼집을 아예 다른 지역으로 정해버렸고, 저 역시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라서 찾을 수가 없으니 완전 돌아버렸다고요. 남편의 직장 동료였던 제 친구가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에게 연락을 해왔는데, 참 뭐라 할 말도 없고 왜 이렇게 되었나 싶었습니다. 회사도 잦은 결근을 하면서 중간에 하루씩은 나와서는 제 동생과 자신의 아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하다가 가는지라 회사에서도 잘렸다고 하더군요. 이미 끝난 일이지만 그저 생각만 해도 소름이 올라오고 너무 불쾌해서 참기가 힘듭니다. 어서 저를 위해서라도 털어버려야 할 것 같고, 이미 틀어져 버린 제 동생과의 관계도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고는 하지만 저만큼 별일 겪은 사람도 몇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